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정호TV의 천정호입니다. 지난 65회 영상에서는 중국이 절대로 미국에 이길 수 없는 6가지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미중 간의 대결에서 대한민국은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금 첨단 기술과 무역, 남중국해, 홍콩, 신장, 대만 문제 같은 데서 주로 부딪히고 있죠. 그런데 이건 아직 전초전에 불과합니다. 언제 어디서 폭발할지 모르는 지뢰밭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양국 간 대립과 경쟁이 치열해지고 전선이 확대될수록 한국이 양측으로부터 선택을 요구받을 사안은 많아지고 서로 자기 편에 줄을 서라는 압력도 더 세게 받을 겁니다. 한국이 지정학적 요충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지만 국력에 있어서도 양측의 전략적 입지에 영향을 줄 만큼 우리 체급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 가운데 누가 한국에 더 큰 전략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을까요? 저는 중국이라고 봅니다. 중국으로서는 동아시아의 맹주 자리를 되찾는 게 꿈이죠. 이 꿈을 이루는데 한미관계를 이간시키고 궁극적으로 동맹을 와해시키는 게 관건입니다. 중국과 안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주변국 가운데서 중국의 회유와 협박이 통할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믿고 있고 또 공을 들이는 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중국이 갖고 있습니다. 일본, 호주, 인도, 베트남 같은 나라에는 중국이 아무리 공을 들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중국 편에 절대로 될 수 없는 나라들입니다.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친중 노선을 선택하면 중국을 봉쇄하는데 지장은 있지만은 반중 노선이 흔들릴 수 없는 이 4개국만 확실히 잡으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지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국을 전략적으로 중시할수록 그리고 압박이 잘 먹혀 들어갈수록 압박 수단에 더 집요하게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대안이 없는 나라가 대안을 가진 나라보다 더 절박하게 매달리는 법입니다. 중국은 한미동맹을 약화 해체하는데 수단 방법을 가릴 여유가 없는 반면에 미국은 한미동맹을 지키는데 비교적 느긋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치 때문입니다. 중국은 한국 내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해서 온갖 야비한 보복수단을 총동원하는 데 반해서 트럼프는 어떻게 했습니까? 국방장관에게 왜 한국에 공짜로 사드를 배치해줬냐고 호통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워싱턴 포스트의 밥 우드워드 기자가 쓴 Fear라는 책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어느 편에 서야 하느냐가 세간의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저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편에 서야지 왜 미국이나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대한민국의 국익을 중심에 놓고 해답을 찾아야지 미국이나 중국이 압박한다고 국익에 반대되는 그런 선택을 할 겁니까? 미국의 요구가 한국의 종합적 국익과 배치되면 미국 편을 들 수 없는 거고 중국의 입장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중국 편을 들 수도 있는 겁니다. 중국이 미국보다 더 거세게, 더 노골적으로 압박한다고 우리 국익에 반해서 중국 편을 드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명한 진리이지만은 우리 편이 어딘지, 우리의 더 큰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안보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정신분열 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안보적 이익은 추상적인 반면에 경제적 이익은 손에 잡히고 피부에 와 닿습니다. 경제적 손익은 가까이 있고 안보적 손익은 멀리 있고 불확실하게 보입니다. 국민들은 안보적 이익에는 둔감하기 때문에 미래의 불확실한 안보적 이익을 위해서 당장 손에 잡히는 경제적 실익을 포기하는 것을 미치는 일로 여기기 쉽습니다. 안보는 국가의 존립을 좌우하는 생존의 문제고 경제는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입니다.
생존과 번영은 둘 다 국가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 두 가지 목표를 조화시킬 방법이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정면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당연히 생존부터 챙겨야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무리 중요해도 국민의 생명과 안위와 바꿀 수는 없고 돈 더 벌려고 중국의 속국이 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국가의 자주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경제적 불이익을 어느 정도 감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쇠고기 대신에 삼겹살이나 치킨 먹을 각오하고 와인 대신에 맥주나 막걸리 마실 각오하면 나라의 자주 독립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미래의 종합적 국익을 계산하는데 균형 감각을 갖고 사안의 경중을 가리는 게 중요한데 이건 정부의 몫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과연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지가 의문이죠. 해방된 지 75년이 지나도록 110년 전에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원한이 아직도 뼈에 사무친 나머지 반일을 국가 정체성의 토대로 삼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 잣대로 삼는 정부가 중국에는 안보 주권을 너무 쉽게 양보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3년 전 사드 산불 합의는 당장의 경제적 손실을 피하려고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지킬 자위권을 흥정의 대상으로 내놓은 건데 이건 정부의 균형 감각 상실이 초래한 외교 참사입니다. 든든한 동맹을 두고도 중국의 급박에 제대로 저항 한번 못 해보고 무너진다면 우리 편이 어딘지를 판단할 능력에 치명적 고장이 난 거죠. 산불 합의가 을사늑약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치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을사늑약을 거부하려면 일본과 전쟁을 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편을 들어줄 동맹이나 우방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이긴 일본과 전쟁을 해봐야 며칠을 버티었겠습니까? 나라를 몽땅 빼앗기고 임금과 조정 대신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능욕을 피하고 왕실이라도 보존해보겠다는 그런 비겁하고 얄팍한 정신으로 을사조약을 선택한 것 아닙니까? 그때 군사적 참패와 왕조의 종말을 각오하고 조정과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결사항전을 했어야죠. 그런데 산불 합의가 을사늑약과 같은 조약의 형식은 아니지만은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의 동맹을 등에 업고도 중국에 대한 굴종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이건 병자호란 때 인조가 당한 삼전도의 굴욕이나 1905년의 을사늑약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선택하면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나이브하다기보다 무식하기 짝이 없는 소리입니다. 중국이 안보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경제적 압박 수단을 악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와 경제를 어떻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분리할 수 있습니까? 사드 산불 합의를 당하고도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수출 산업과 경제가 미국 시장과 기술 그리고 달러 체제에 의존하지 않고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나요? 미국이 중국과의 경제적 디카플링을 결심하면 미국의 원천 기술로 국내에서 생산하는 정보통신 소재 부품을 미국 승인 없이 중국에 마음대로 수출할 수 있습니까? 미국이 안보적 이유로 화웨이를 제재하지 않았으면 삼성전자가 미국 브라이전 통신사와 8조 원어치의 5G 장비 납품 계약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안보가 경제보다 더 중요하니까 안보를 위해서 무조건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경제 의존도가 높을수록 안보 분야에서 중국이 적대적으로 여길 정책을 선택할 문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사안도 무게가 각기 다르고 안보적 사안이라고 해도 대안이 있거나 더 큰 경제적 실익을 위해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중과 완급을 판단할 정부의 균형 감각이 중요한 거죠.
구체적 사례로서 화웨이의 5G 장비를 국내 통신사에서 사용하는 문제를 한번 짚어봅시다. 정보통신산업은 국가기관 산업입니다. 유사시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나라의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군사통신망이 민간통신망과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군사안보기밀을 다루는 개인의 단말기에 접근하는 걸 막을 기술적 수단이 있는지, 화웨이가 의도할 경우에 유사시 국가 중추 신경망을 조정할 방법이 있는지, 앞으로 장비 교체나 AS 과정에서라도 산업기술 비밀과 민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를 심을 방법이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답은 쉽게 나옵니다. 미중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자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도 현실성 없는 탁상공론입니다. 자칫 미중 양측으로부터 미움과 불신을 받아서 안보와 경제를 둘 다 놓칠 수가 있습니다. 동맹이란 국가의 생존 보험입니다. 보험만 믿고 난폭 운전하는 것도 망하는 길이지만은 유사시의 보험으로서의 신뢰성과 효용을 상실하면 있으나마나한 보험이 되는 겁니다. 한미동맹이라는 생존 보험이 중국에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대항할 수 있는 가장 큰 백인데, 이 보험이 부실해지면 중국은 더 안심하고 무자비하게 우리를 겁박하고 짓밟을 수가 있는 겁니다. 최근 미국 조야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외면하고 친중 노선에 기우는 한국을 위해서 미국이 어디까지 안보 공약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중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생존과 번영의 공간을 확보해 나가는데 이렇듯이 현재와 미래의 종합적 국익이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지만은 이걸 보강할 두 개의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대한민국이 추구할 가치입니다. 전체주의적 일당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마살하는 나라와는 돈벌이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종은 하고 이웃으로서 예의는 지키지만은 영혼까지 빼앗기면 안 됩니다. 중국몽은 한국에게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악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덕담으로라도 중국몽과 함께 하고 싶다는 말을 대통령이나 정부를 대표하는 관리가 실없이 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기본과 원칙을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도서 점령과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중국이 가입한 유엔 해양법 협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구성된 상설중재재판소가 2016년 7월 12일에 불법이라고 판결한 겁니다. 우리가 국제법을 지키라는 말을 하는데도 중국 눈치를 봐야 됩니까? 국제법을 떠나서 수입 에너지의 80% 이상이 통과하는 남중국해에서의 항해의 자유 보장은 우리 경제의 생명선을 지키는 일입니다. 국익과 국제 규범에서 우리 편이 어딘지 이렇게 분명한 사안에서조차 애매모호한 기회주의적 입장으로 계속 얼버무릴 수는 없습니다. 중국이 안보 분야에서만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경제 분야에서의 도전도 과소평가하지 말고 중국 리스크를 줄이고 중국 의존도를 줄일 대책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순발력 있게 강구해야 됩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비해서 기업의 탈중국과 국내 리쇼어링을 지원할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정호TV의 천정호였습니다.